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당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는 안 되는데. 밤이 되면 유독 조용했어요. TV 소리만 덩그러니 거실을 채우고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을 보곤 했죠.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으면 금방 허전해지더라고요. 이게 혼자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당신 없이 처음 맞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남편을 보낸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슬퍼하지 말아야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다짐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 준비할 때도 습관적으로 반찬을 2인분 만들다가 멈칫하곤 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그냥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절반이 증발하는 거더라고요. 딸아이 지혜가 싱가포르에 산 지도 2년째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긴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는 딸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어요. 임신 6개월이라 배가 많이 불러왔던데 곁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또 서운했죠. 그해 9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지혜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다기에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죠. 공항 커피숍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분들이랑은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성당 친구들이랑 가끔 차 마시러 가지.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매일 같이 만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다들 각자 가족이 있으니 자주 연락하기도 부담스러웠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딸의 눈빛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괜찮아. 엄마 이제 익숙해졌어. TV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다니고 그래. 근데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힘이 없더라고요. 딸도 그걸 눈치챘는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있잖아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앱으로 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요. 혼자 계시지만 그래도 사람들이랑 교류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뭔데 그게? 신홀이라고 50대 이상만 쓸 수 있는 앱이에요. 건전하고 안전해요. 엄마 또래 분들이 많이 쓰신대요. 딸은 제 휴대폰에 앱을 깔아주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어요. 사진 올리고 관심사 적어 넣고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나요? 솔직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나이 먹고 이런 걸 한다는 게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쩌나 싶기도 했죠. 엄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깔아만 두세요.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고. 근데 진짜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생각하면서 계속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얘도 엄마 걱정하느라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한번 볼게 하고 대답은 했지만 정말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도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혼자 TV를 보고 잠이 들겠구나 싶으니 괜히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문득 딸이 깔아준 앱이 생각났어요. 그냥 뭐가 있나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앱을 열었죠. 화면에는 여러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등산하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 다들 제 또래 같아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그냥 구경만 할까 했는데 자꾸 가입하라는 창이 떠서 결국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름은 미선, 나이는 65세, 관심사는 음악 감상, 산책, 요리. 뭐 이런 것들이요. 사진은 한 달 전에 딸이랑 찍은 걸로 올렸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프로필을 완성하고 나니 화면에 여러 사람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그만 보고 자야지 하고 앱을 끄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똑 하고 알림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표시였죠. 이름은 김성준, 63세. 프로필 사진을 보니 회색 머리에 정갈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 속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짧지만 정중한 문장이었어요. 다른 사람 프로필 몇 개를 봤을 때는 그냥 반가워요, 친구예요 같은 가벼운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적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도 웃음이 났죠. 65살 먹은 사람이 문자 하나에 떨다니요. 그래도 그날 밤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3개월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일의 시작이었죠.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또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새벽 8시 정각이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했었거든요. 잘 잤어. 당신은? 하면서요. 그게 그리웠나 봐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잤어요. 그쪽도 잘 주무셨나요?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잘 주무셨어요? 메시지가 왔고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는 문자가 왔어요. 신기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만 나눴어요. 잘 잤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왔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2, 3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성당에 다녀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가톨릭 신자라면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자녀가 둘인데 다 외국에 산다면서 가끔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성준 씨가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줬어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아내는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투병하는 3년이 정말 힘들었다면서 마지막까지 간호했지만 결국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냈지만 오랜 투병 끝에 보내는 것도 참 힘들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남편을 1년 반 전에 보냈는데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성준 씨는 그렇게 말해주시니 위로가 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그래서 혼자 사귀고 살았다나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딸한테 외롭다고 말하기 미안했고
친구들한테 매번 힘들다고 하기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2주쯤 지났을 때 성준 씨가 전화 통화를 제안했어요.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끔 통화해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목소리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날 저녁 7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정중했고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서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만 했는데 이상하게 통화가 끊기질 않더라고요.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 뒤로는 거의 매일 통화를 했어요. 저녁마다 전화가 오면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마트 갔다가 성당 친구 만나서 차 마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책 읽었다고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투자 이야기는 일절 없었어요. 돈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대화였어요. 가끔은 웃긴 이야기를 해서 같이 웃기도 했고,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난다고 하면 성준 씨도 아내 생각난다면서 함께 조용해지기도 했어요. 3주째 되던 날 성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선 씨,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매일 통화하다 보니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1달 가까이 매일 문자하고 통화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일까? 프로필 사진이랑 실제가 많이 다르면 어쩌지,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청담동에 조용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나실래요? 사람도 많지 않고 차분해서 이야기 나누기 좋아요. 그렇게 첫 만남 약속을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청담동 카페였죠. 그날 아침 저는 옷장을 한참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하나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어도 이상하고요. 결국 딸이 사준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러는 내가 우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했어요. 65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하지만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카페에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문을 보고 있는데 정확히 3시에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회색 재킷에 흰 셔츠, 깔끔한 차림이었죠.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보니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미선 씨,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전화로 듣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악수를 했는데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자리에 마주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처음엔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다가 웃음이 났죠. 전화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저도요.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워낙 1달 동안 매일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요즘 날씨 이야기, 이 동네 이야기, 커피 맛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편안했어요. 그날 오후를 카페에서 2시간 넘게 보냈어요. 헤어질 때 성준 씨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그 뒤로 일주일에 1~2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차만 마셨는데 점점 같이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성준 씨는 항상 제 페이스에 맞춰줬어요. 제가 걷는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걸어줬고, 제가 피곤해하면 일찍 헤어지자고 했어요. 무리하게 뭘 하자고 하지도 않았고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예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을이라 날씨가 참 좋았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서 걷는데 성준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편하네요. 오랜만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 계속 혼자였는데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걸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저도요. 당신 만나고 나서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성당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선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설렜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2달쯤 지났을 때 딸한테 영상 통화가 왔어요.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표정 왜 이렇게 밝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아니야.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하고 얼버무렸어요. 딸한테 남자 만난다고 말하기가 왠지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딸은 엄마 뭔가 있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좋았어요. 성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고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투자니 돈이니 하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었죠. 근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믿게 만드는 함정이요. 11월 첫째 주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죠. 그날은 강남 쪽 레스토랑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성준 씨가 맛있는 곳 알고 있다면서 데려갔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대화였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준 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성준 씨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뭔데 그렇게 웃으세요? 아, 이거요? 죄송해요. 식사 중에 휴대폰 보는 건 예의가 아닌데. 성준 씨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면서 휴대폰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괜히 궁금해졌죠. 뭐길래 저렇게 웃을까? 괜찮아요. 좋은 소식인가 봐요? 그러자 성준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좀 하거든요. 이번 달 수익이 나왔다는 알림이에요. 380만 원 정도. 와, 한 달에 그렇게 많이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은행 이자로는 1년을 맡겨도 그 정도 안 나올 텐데 한 달에 380만 원이라니요. 뭐 원금이 좀 있으니까요. 7천만 원 정도 넣어뒀는데 월 5%에서 7% 정도 나와요. 요즘 은행 이자가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찾다가 이걸 시작했죠. 성준 씨는 태블릿 PC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영어로 된 투자 앱이었는데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고 수익률이 %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이번 달 수익이고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이 정도씩 나왔어요. 물론 등락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5%는 꾸준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안전한 거예요? 제 첫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수익률이 좋다는 건 매력적이었지만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하잖아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항상 은행 정기예금만 했거든요. 주식이나 펀드는 위험하다고, 원금 까먹을 수 있다고 해서요. 당연히 그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건 일반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게 아니에요. 해외 부동산 펀드거든요.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곳에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시잖아요.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하지 않죠. 성준 씨는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선진국 부동산이라 더 믿을 만하다고요. 게다가 환율 차익도 있어서 수익이 괜찮다나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앱에서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거든요. 나머지는 운용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저희는 매달 수익만 받으면 돼요. 출금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출금이 자유롭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돈이 묶여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든 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투자는 투자니까요. 성준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물론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미선 씨가 관심 없으시면 그냥 제 이야기로만 들으세요. 전 그냥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이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뭔가 강요하거나 설득하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얘기한 것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은행에 7억 정도가 예금으로 묶여 있는데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만약 그 돈으로 성준 씨처럼 투자하면 한 달에 3,500만 원씩 1년이면 4억이 넘는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전액을 넣을 순 없죠.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일부만이라도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성준 씨랑 다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그 투자 말인데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성준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미선 씨,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게 원래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지 생활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은행에 돈이 좀 있어요.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아주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로 먼저 경험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더 늘리시든지 하세요. 성준 씨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오히려 적게 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더 믿음이 갔어요. 만약에 사기꾼이었으면 많이 넣으라고 부추겼겠죠. 아니에요. 1000만 원은 너무 적잖아요. 3천만 원 정도는 해야 수익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 정도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계좌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성준 씨가 앱 설치부터 계좌 개설까지 전부 도와줬어요. 신분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은행 계좌 연결하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3천만 원이죠? 네. 손가락으로 3천만 원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투자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 순간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이런 투자를 해본 거니까요. 잘한 걸까?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성준 씨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2주만 있으면 수익 나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안심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 씨를 믿었거든요. 2달 넘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건강하시죠? 하면서 안부를 물었죠. 저는 응, 괜찮아 하고 대답했어요. 투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성준 씨가 그러잖아요. 안전하다고, 언제든 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욕심이 났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만 나와도 1년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딸 출산 준비금도 보태줄 수 있고, 손주 태어나면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이 3천만 원이 나중에 12억으로 커질 줄은요. 그리고 그 12억이 전부 사라질 줄은 더더욱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설렜어요. 좋은 사람 만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투자 앱을 확인했거든요.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긴 했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진짜일까? 정말 돈이 늘어나는 걸까 싶었죠. 성준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면서요. 투자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가끔 앱 확인했다고 하면 아, 그래요? 천천히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렇게만 말했죠. 2주하고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앱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익금이 21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투자금 3천만 원이 3,210만 원이 된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요. 급하게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성준 씨, 저 지금 앱 봤는데 진짜 돈이 늘어났어요. 성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축하해요, 미선 씨. 제가 그랬잖아요. 안정적으로 나온다고요. 기분 좋으시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제 돈이에요? 진짜 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출금 신청하시면 내일 통장에 들어와요. 한번 해보실래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까? 그래서 시험 삼아 출금 신청을 해봤어요. 전액 3,210만 원을요. 성준 씨가 출금 버튼 누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금액 입력하고 은행 계좌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됐죠. 자, 이제 내일 오전 중에 입금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정말 들어올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밤새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9시쯤이었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입금 3,210만 원. 정말로 들어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죠. 숫자가 맞는지 진짜인지요. 진짜였어요. 2주 만에 210만 원을 번 거예요. 은행 이자로는 1년을 맡겨도 못 받을 돈이었죠. 급하게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들어왔어요. 진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축하해요, 미선 씨. 첫 수익이네요.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성당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물론 투자 이야기는 자세히 안 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죠. 친구가 복권 당첨됐냐면서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 성준 씨를 만났어요. 기념으로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죠. 식사하면서 성준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자산운용이에요. 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죠. 네, 신기해요.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은 조금 적어요. 수익률은 똑같은데 원금이 작으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작잖아요.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해요. 1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이라니,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네, 물론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에 210만 원 나왔으니까 수익률이 7%잖아요. 만약 1억이었으면 700만 원 번 거예요. 한 달에요. 700만 원. 그 금액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한 달에 700만 원이면 1년에 8,400만 원이에요. 제 퇴직금 7억 중 1억만 넣어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니요. 근데 1억은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전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저도 지금 7천만 원 넣어뒀는데 다음 달에 2억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제가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미선 씨한테 말씀드릴게요. 성준 씨는 전혀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게 더 믿음이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7억이 조금 넘게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이랑 사망보험금이었죠. 이 돈으로 아파트 대출도 없고 딸이 살림살 때 보태줄 돈도 남겨뒀고 제 노후 생활비도 충분했어요. 그렇다면 1억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은행에 묵혀두면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요. 게다가 성준 씨가 말했잖아요. 언제든 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출금해서 확인했고요. 3일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해보자. 1억을 넣어보자.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저기요, 그 1억 투자 말인데요. 저도 해볼게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 정도는 여유자금이에요. 해볼게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따가 시간 내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성준 씨가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왔어요. 노트북을 가져왔더라고요. 제 휴대폰으로 하는 것보다 노트북 화면이 크니까 보기 편하다면서요. 자, 여기 금액 입력란에 1억을 쓰시면 돼요. 100. 맞죠? 네. 손이 조금 떨렸어요. 1억이라는 돈이 한 번의 클릭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성준 씨가 옆에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투자 완료. 화면에 그렇게 떴어요. 제 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1억을 넣었구나. 잘한 걸까? 순간적으로 불안했지만 성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잘하셨어요, 미선 씨. 3주만 기다리세요. 700만 원 넘게 수익 나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오늘 결정이 얼마나 잘한 건지 아실 거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3천만 원으로 210만 원 벌었으니까 1억으로는 당연히 더 많이 벌겠죠.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물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3주가 지났어요. 앱을 확인했더니 수익금이 72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1억이 1억 720만 원이 된 거죠. 진짜였어요. 성준 씨 말이 맞았어요. 이번에도 출금 신청을 했어요. 전액을요. 그리고 다음 날
통장에 1억 72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다고요. 이건 진짜라고요. 성준 씨는 좋은 사람이고 이 투자는 안전하다고요.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성준 씨, 이번에도 잘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성준 씨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기회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용기 내서 하신 거죠. 축하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노후가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제가 든든하다고 느낀 그 돈은 사실 미끼였거든요. 저를 완전히 믿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미끼였던 거죠. 성준 씨는 다음 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선 씨, 다음 달에 특별한 투자 기회가 하나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괜찮으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요. 좋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성준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11월 말이었어요. 성준 씨가 약속보다 일찍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더라고요. 미선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특별 투자 기회요. 확정됐어요. 어떤 건데요?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분양권이 나왔어요. 지금 투자하면 3개월 뒤에 30% 수익이 확정돼요. 보통은 월 5%에서 7%인데 이건 3개월에 30%예요. 3배 이상이죠. 와, 그렇게 많이요? 네, 싱가포르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히 허가한 프로젝트거든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최소 투자 금액이 5억 원이에요. 그리고 선착순이라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5억.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까지 최대가 1억이었는데 갑자기 5억이라니요. 너무 큰 돈 아닌가요? 맞아요, 큰 돈이죠. 그래서 전 8억을 넣을 거예요. 제 전 재산 거의 다예요. 근데 이건 정말 확실한 기회거든요. 싱가포르 정부 보증이 있고 계약서도 있어요. 성준 씨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넣는다는데 그럼 진짜 확실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저는 5억은 좀, 제가 가진 돈이 7억인데 5억을 넣으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억만 넣으면 3천만 원 수익이에요. 3억 넣으면 9천만 원. 5억 넣으면 1억 5천만 원이고요. 3개월 만에요. 하지만 최소 금액이 5억이라서 제가 3억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요. 저도 고민돼요. 근데 혹시나 위험하면 어떡해요? 성준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미선 씨, 제가 거짓말한 적 있나요? 3천만 원 투자했을 때도 제대로 들어왔죠? 1억 투자했을 때도요. 전 미선 씨한테 한 번도 손에 끼친 적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성준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어요. 약속한 수익은 정확히 나왔고 출금도 자유로웠고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선 씨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른 분들이 줄 서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고요. 전 그냥 미선 씨한테 먼저 기회 드리고 싶어서 연락한 거예요. 우리 사이잖아요. 우리 사이.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성준 씨는 3개월 넘게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고 외로웠던 저한테 따뜻하게 다가와 준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이틀이요. 12월 1일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그 이후에는 마감이에요.
전화를 끊고 밤새 고민했어요. 5억.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 뒤면 1억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6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영상 통화가 왔어요. 임신 7개월이라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엄마, 출산 준비 때문에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베이비 용품이랑 산후조리원 비용이요. 걱정 마. 엄마가 보내줄게. 그리고 딸아, 곧 돈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때 더 많이 보내줄게.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투자 이야기를 할 뻔했다가 꾹 참았어요. 말하면 딸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잘 되고 있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결심했어요. 하자. 딸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손주 태어나면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요. 3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성준 씨, 저 할게요. 5억 넣을게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성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미선 씨,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제 돈이고 제가 책임질게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오후에 시간 낼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이랑 투자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요. 네, 좋아요. 그날 오후 성준 씨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노트북이랑 서류 뭉치를 가져왔더라고요. 여기가 계약서예요. 싱가포르 정부 보증서도 있고요. 영문이지만 제가 주요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서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영어로 쭉 적혀 있었어요. 싱가포르 주소도 있고 정부 직인 같은 것도 찍혀 있더라고요. 성준 씨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투자 금액, 수익률 30%, 만기일 3개월,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도 해지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은 꼭 기다리셔야 해요.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요? 네, 이건 정부 사업이라 규정이 까다로워요. 대신 3개월 뒤에는 무조건 원금의 수익 더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보장돼 있어요. 조금 불안했지만 3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그동안 지금까지도 잘 됐으니까요. 자, 그럼 투자 신청하시겠어요? 네. 성준 씨가 노트북을 켜서 투자 화면을 띄웠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이트였어요. 싱가포르 정부 투자 포털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에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5억이니까. 500. 제 손이 떨렸어요. 5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성준 씨가 옆에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클릭. 투자 완료. 화면에 그렇게 떴어요. 그 순간 제 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남은 잔액은 2억 원 정도였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큰 돈을 넣었구나. 잘한 걸까? 순간적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성준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 걱정 마세요. 1월 15일에 6억 5천만 원 받으시면 오늘 결정이 얼마나 잘한 건지 아실 거예요. 3개월만 믿고 기다리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성준 씨가 있잖아. 지금까지도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억도 아깝네요. 전 재산 7억 중에 2억만 남기고 전부 넣을 걸 그랬나? 성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생활비는 남겨두셔야죠. 3개월 동안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욕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5억에 1억 5천만 원이면 7억이었으면
2억 1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요. 성준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투자 앱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만기일 1월 15일. 예상 수익 1억 5천만 원. 숫자들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성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선 씨, 저도 방금 8억 넣었어요. 우리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1월 15일에 같이 축하하자고요. 샴페인 마시면서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3개월만 기다리면 돼. 3개월만 기다리면 6억 5천만 원이 돼. 딸한테도 많이 보태줄 수 있고, 손주한테도 용돈 많이 줄 수 있고, 내 노후도 더 든든해지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싶었죠. 근데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이었죠. 12월 15일 5억을 넣은 지 정확히 보름째 되는 날. 성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미선 씨, 큰일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본능적으로 알았죠. 제 인생의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무슨 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준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거든요. 투자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대요. 해외 투자라서 세금 문제가 생겼대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출금이 안 된대요. 세금요? 얼마나요? 미선 씨 투자금 5억에 대해 1억 5천만 원이요. 저는 2억 4천만 원. 지금 투자 앱 확인해 보세요. 빨간 글씨로 떠 있을 거예요. 급하게 앱을 열었어요. 정말로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세금 납부 대기 중. 출금 정지. 납부 기한 3일.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성준 씨, 이거 처음부터 세금 내야 한다고 안 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싱가포르 투자라서 세금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 해외 투자 단속을 강화했대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규정이래요. 그럼 어떡해요?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성준 씨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저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제 돈 8억이 묶여 있는데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해요. 저도 지금 은행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억 5천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2억 원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을 내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도 딸한테 보내줄 2천만 원 빼면 3천만 원이에요. 성준 씨, 이거 진짜 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사기 아니에요? 사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자 사이트에 공식 공지로 떠 있어요. 한국국세청 공문도 첨부되어 있고요. 미선 씨, 지금 사이트 공지사항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을 열어봤어요. 정말로 영어랑 한글로 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정부 새로운 규정이 어쩌고, 해외 투자 양도세가 어쩌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잔뜩 있었죠. 국세청 로고도 있었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그럴듯했거든요. 성준 씨, 저는 돈이 없어요. 1억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미선 씨, 그럼 투자금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5억하고 수익 1억 5천, 6억 5천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포기?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5억을 포기한다고?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저는 정말 돈이 없는데.
성준 씨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 친구 중에 급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억 빌려볼게요. 그럼 미선 씨는 5,5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 정도는 가능하시죠? 5,500만 원. 통장에 2억이 있으니까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 딸 출산 준비금도 못 보내주고 제 생활비도 빠듯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5억을 날리느니 5,500만 원을 내는 게 나았죠. 알겠어요. 제가 낼게요. 근데 성준 씨, 이거 확실한 거죠? 이거 내면 정말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건 정부 규정이에요. 세금만 내면 바로 출금 가능해요. 저도 제 전 재산이 걸려 있어요. 미선 씨만큼 절박해요. 성준 씨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도 절박했고요. 우리는 같은 처지였죠. 그래서 믿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500만 원을 내면 1억 4,500만 원 남고 딸한테 2천만 원 보내면 1억 2,500만 원 남고 근데 1월 15일에 6억 5천만 원을 받으면 다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성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선 씨, 제가 친구한테 1억 빌렸어요. 이자가 장난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미선 씨는 준비되셨어요? 네, 할게요. 그날 오후 성준 씨가 보낸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보냈어요. 저도 방금 2억 4천만 원 보냈어요. 이제 2, 3일 안에 처리된대요. 그럼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대요. 2, 3일.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앱을 열어서 상태를 확인했죠. 세금 납부 완료. 출금 가능일 1월 15일. 그렇게 뜨더라고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처리가 됐구나. 1월 15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런데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1월 4일. 만기일 열하루 전이었죠. 또 성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 씨,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또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싱가포르 본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대요. 한국국세청 세금 납부 증명서를 공증 받아야 한대요. 그 비용이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또요? 성준 씨, 이거 이상해요. 왜 계속 돈을 요구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화가 나요. 근데 어쩔 수 있어요? 싱가포르 법이 그렇대요. 국제 투자라서 절차가 복잡하대요. 미선 씨, 여기서 포기하시면 지금까지 낸 돈도 다 날아가요. 5억하고 5,500만 원이요. 저는 울컥했어요. 5억 5,500만 원.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통장에 1억 2,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2천만 원 더 빌릴게요. 그럼 미선 씨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내실 수 있어요? 500만 원. 그 정도는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뭔가 계속 꼬여가는 느낌이었죠. 성준 씨, 저 진짜 불안해요. 이거 확실한 거 맞죠? 미선 씨, 저 믿으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있나요? 우리 3개월 넘게 알았잖아요. 제가 미선 씨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맞아요. 성준 씨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3천만 원, 1억 투자했을 때도 제대로 돌려줬고요. 알겠어요.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출산 준비금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필요한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통장엔 1억 2천만 원밖에 없었고, 그것도 1월 15일까지 버텨야 했어요. 딸아,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1월 중순쯤 보내줄게. 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은행 업무 처리하느라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딸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돈이 묶여 있다고 말하면 딸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당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남긴 돈을 내가 망치고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1월 15일만 기다리면 돼. 그날만 오면 다 해결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1월 10일이었어요. 만기일 닷새 전. 성준 씨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미선 씨, 저 지금 어디 있어요?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청담동 그 카페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카페로 갔어요. 성준 씨가 이미 와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미선 씨, 투자 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요. 네. 어제 밤부터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계속 접속을 시도하는데 안 돼요. 고객센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반송되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기예요. 이게 사기였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성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근데 성준 씨 손이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요. 그것도 거짓말인 걸 알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찰 신고할게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성준 씨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투자 앱을 열어봤지만 접속이 안 됐어요. 오류 메시지만 뜰 뿐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로 다시 시도해봤어요. 역시 안 됐어요. 구글에서 싱가포르 투자 포털을 검색해봤더니 아예 검색 결과가 없었어요. 그 사이트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사기구나. 5억 6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 날아간 거구나. 급하게 딸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죠.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딸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울면서 전부 다 말했어요. 신혼랩에서 남자를 만났다는 것,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 5억 6천만 원을 넣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까지요.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터진 듯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5억 6천만 원? 아빠가 남긴 돈 전부예요? 응,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딸도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하세요. 빨리요. 전화를 끊고 112번으로 전화했어요. 경찰이 바로 연결됐어요. 네, 신고 접수입니다. 저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투자 사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떤 사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설명했어요. 신홀앱에서 만난 남자 3개월간 쌓은 신뢰, 투자 5억 6천만 원. 경찰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네요. 최근에 정말 많아요. 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급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때 성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미선 씨, 저 지금 어디예요? 같이 경찰 신고하러 가요. 제 돈도 묶여 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8억 투자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세금 내느라 친구한테 돈 빌렸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미선 씨? 무슨 말이에요? 저 성준이잖아요. 성준이라는 이름도 거짓말이겠죠. 당신이 한 말 중에 진짜가 뭐가 있어요? 미선 씨,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이 당신 찾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님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40대 정도 되는 남자 형사였는데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울면서 전부 설명했어요. 신홀앱에서 첫 만남, 매일 아침 저녁 문자, 첫 데이트, 투자 권유, 3천만 원, 1억 원, 5억 원. 형사님은 노트북에 제 진술을 타이핑하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남자 얼굴을 실제로 보셨어요? 네, 여러 번 만났어요. 사진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성준 씨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었어요. 형사님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 아마 프로필 사진도 도용했을 거예요. 실제 만나신 분도 조직에 일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이런 사기는 중국 기반 조직이 운영해요. 중국이요? 네, 돼지도살 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피그 부처링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작은 성공 경험을 주고 마지막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서 전액을 갈취하는 수법이에요. 요즘 5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형사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암호화폐로 세탁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피해금 환수율이 1%도 안 돼요. 1%. 5억 6천만 원 중에서 560만 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휴대폰을 꺼내서 성준 씨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당연히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돈 다 가져가세요.
근데 왜 이러는지만 말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어요. 차단당한 거예요. 투자 앱도 다시 열어봤어요. 여전히 접속 불가였어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봤어요. 역시 반송됐죠. 모든 연락처가 끊어진 거예요. 성준 씨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 때도 이렇게 공허하진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성준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쭉 읽어 내려갔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미선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우리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따뜻했던 그 말들, 위로가 됐던 그 문장들, 전부 계산된 거짓말이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크게 울든 상관없었어요. 당신, 나 정말 바보죠? 65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속아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면서 물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딸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딸의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지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임신 중이지만 괜찮아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지 마. 내가 뭘 어떡하려고. 그냥 거기 있어. 엄마, 괜찮다니까. 엄마는 괜찮아. 너나 몸조리 잘해. 전화를 끊었어요. 딸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못 잤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성준 씨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투자 사이트가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준 씨는 완전히 증발했고 5억 6천만 원은 영영 사라졌어요. 1월 18일이었어요. 만기일 3일이 지난 날이었죠. 원래라면 6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날이었어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잔액 1억 1,500만 원. 딸 출산 준비금 2천만 원을 보내면 9,500만 원 남았어요. 7억이 9,500만 원이 된 거예요. 남편이 40년 동안 모은 돈이 4개월 만에 증발한 거죠.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이 웃었어요. 나 진짜 바보네. 진짜 바보야.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었어요.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내일 한국 들어가요.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 마세요. 택시 타고 갈게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랑해요, 엄마.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제가 딸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딸이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 걸까요?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휴대폰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이 앱 때문에 성준 씨를 만났고, 이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던지지는 못했어요. 이제 남은 거라곤 이 휴대폰하고 9,5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엔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1월 20일이에요. 사기를 당한 지 열흘이 지났어요. 딸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저랑 함께 지냈어요. 임신 8개월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딸은 제 옆에서 계속 울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울었죠. 엄마,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짐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딸은 제가 먹을 거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자고 하고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임신부가 오히려 저를 돌보는 거예요. 일주일 뒤 딸은 싱가포르로 돌아갔어요. 출산이 한 달 남았으니까 더 있을 수는 없었죠. 공항에서 헤어질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생활비 걱정되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엄마 아직 1억 가까이 남았어. 혼자 사는데 충분해.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우울하거나 그러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죠?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죠. 딸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봤어요. 경찰서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박미선님,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안내드립니다. 피해 회복 및 법적 대응을 위한 모임이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1월 23일 오후 2시, 장소 서초구청 회의실. 피해자 모임. 저처럼 당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네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23일 오후 서초구청으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6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분들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영자예요. 저도 로맨스 스캠 당했어요. 저는 박미선이에요. 얼마나 잃으셨어요? 4억. 남편 사망 보험금이었어요. 4억. 저는 5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다 똑같네요. 배우자 잃고 외로울 때 다가온 사람한테 속은 거죠. 맞아요. 외로웠어요. 앞에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로맨스 스캠은 전형적인 국제 조직 범죄입니다. 대부분 중국,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한국인 공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배우를 고용한 거예요. 대본대로 움직인 거죠. 배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성준 씨의 따뜻한 말들, 위로의 문장들, 전부 대본이었다는 거네요. 현재 신고된 피해자가 93명이고 총 피해액이 230억 원입니다. 하지만 피해금 환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암호화폐로 세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희망을 잃은 표정이었죠. 그래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까 그 김영자 씨가 다가왔어요. 미선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씨도 저랑 비슷했어요. 남편 사망 후 외로웠고 데이팅 앱에서 남자를 만났고 투자를 시작했고 전 재산을 잃었어요.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요. 62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속다니.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저 여자 외로워서 당한 거야.
남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린 거야. 저도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결정했냐고, 왜 상담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사기인 줄.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외로웠고 누군가를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헤어질 때 영자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다음 모임 때도 나와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같이 이겨내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올 앱 광고판이 보였어요. 50대 이상의 새로운 시작. 그 문구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시작은 파멸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미안해요. 당신이 40년 동안 모은 돈을 내가 4개월 만에 날렸어요. 나 정말 바보죠?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화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당신. 나 이제 알았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눈물이 또 났어요. 요즘 매일 우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열어서 성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어요. 지우고 싶었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경찰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보낸 거였어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러는지만 말해 주세요. 물론 답장은 없었어요. 영영 없을 거예요. 저는 메시지 창을 닫고 새로운 메모를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로맨스 스캠을 조심하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예요. 징후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당한 방법이에요. 첫째, 장기간 신뢰를 쌓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해줘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이요. 둘째, 투자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요.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려요. 적게 하라고 해요. 그게 함정이에요. 셋째, 작은 성공 경험을 줘요. 처음에 정말로 돈을 돌려줘요. 출금도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믿게 만들어요. 넷째, 큰 돈을 요구할 때는 본인도 같이 투자한다고 해요. 같은 배를 탔다는 느낌을 줘요. 다섯째, 돈을 넣은 뒤에 문제를 만들어요. 세금이요, 수수료요, 공증료요.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해요. 여섯째, 결국 사라져요. 연락이 끊기고 사이트가 닫히고 모든 게 증발해요. 이게 돼지도살 사기예요. 우리를 돼지처럼 키워서 도살하는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투자 이야기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가족한테 상담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외로움은 이해해요.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근데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프로예요. 배우예요. 당신의 외로움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메모를 다 쓰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문을 열어서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지금 9,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치동 아파트는 15억이고요. 팔면 24억 5천만 원이에요. 그걸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 수 있어요. 가난하진 않아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40년 동안 모은 돈, 딸의 출산 준비금, 손주한테 줄 용돈, 제 노후의 안정감, 그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었어요. 이제 누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의심부터 해요.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나한테서 뭘 뜯어낼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게 제일 슬퍼요. 65년을 살면서 사람을 믿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두를 의심하게 됐어요. 성준 씨가 저한테서 뺏어간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믿는 마음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잘 먹었어요. 엄마, 피해자 모임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혹시 우울하거나 그러면 말해요. 제가 매일 전화할게요. 괜찮아. 엄마 강해.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강한 척 할 거예요. 딸이 걱정하지 않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열흘 사이에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65살 박미선. 남편 잃고 외로워서 데이팅 앱을 시작했고 사기꾼을 만났고 5억 6천만 원을 잃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처음에 정말로 돈을 돌려줘도 조심하세요. 본인도 같이 투자한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외로움에 다가와서 따뜻하게 대해줘도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건 간단해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데이팅 앱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외로워도 참을 거예요. 딸이 가끔 오고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기다려요. 나중에 그쪽 가면 사과할게요. 지금은 딸이랑 손주 때문에 살아야 해요. 미안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름다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차갑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살아야죠. 이게 끝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을 이용당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제발.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인생 채널의 힘이며 사랑입니다.